남북 고위급 접촉 협상의 극적 타결로 인해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숨통이 트이게 됐는데요. 이번 사태가 있기 전에도 남북의 군사력은 항상 비교가 돼 왔었습니다. 한반도 긴장 상황이 지속됐던 나흘 동안 드러난 남북 군사력은 과연 어땠을까요? 육군 소령 출신인 문형철 디펜스 21플러스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시간을 좀 되돌려 보면 이번에 그 포격 도발이 들어왔을 때 북한이 썼던 게 이제 고사포, 직사포 이런 거였잖아요. 네. 우리는 자주포를 사용했고요. 네. 이 무기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고사포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늘에 떠 있는 전투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항공기를 잡기 위해서 나오는 무기인데 사거리로만 이야기를 하면 대략 한 8km 정도가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구경입니다. 대포 그러니까 이 탄이 올라가서 하늘 위에서 터지면서 그 파편으로 이제 전투기를 제압하는 그런 것들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대포라는 그런 것, 대포라고 불리는 포나 이런 것보다는 솔직히 구경이 되게 작습니다. 작고 이제 또 북한군이 사용했던 것 중에 그 평사포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특징이 우리가 이제 155mm를 쐈습니다. 155mm가 이제 보통 포탄 중량이 한 6kg 정도가 나오는데 포탄 중량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되게 가볍고 또 하나는 장점이 그 상당히 빠른 발사 속도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병사가 쓰게 된다면 한 분당 10발 정도로 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빠르게 쏠 수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의 단점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끌거나 차에 끌어서 가야 되는 견인 양식이라는 거죠. 그게 상당히 기동력이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제압한 거는 155mm 이제 K55 자주포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K9 자주포의 앞단계의 모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적으로 자기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 위력도 일단은 위력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걸 운영하는 장병이 이제 전투원이 신속하게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냐 없느냐가 자기 스스로 기동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끌고 가거나 다른 장치에 의해서 끌고 가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자주포 같은 경우는 쏘고 나서 자기 위치를 바로 이탈해서 다음 진지로 이동해 함께 되면은 다음에 적이 반격할 때 자기 위치를 신속하게 이동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큰 차이가 일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이 포격을 가했을 때 그거를 정확히 탐지한 아서-K 레이더라는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포병 레이더라는 건데요. 일단 대포병 레이더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레이더의 원리는 전자기파를 발사해서 그 전자기파가 반사되는 위치를 파악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포탄의 탄도를 추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궤도에서 어느 쪽에 떨어져서 이게 원 발사지가 어딘지를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화력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사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대포병 레이더가 되겠고, 우리나라는 이제 1994년에 이제 미국에서 AN/TPQ 36하고 37이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이 대포병 레이더가 대전자전 기능이 없었죠. 그러니까 방해 전파나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909년부터 스웨덴의 사브사에 아스케이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특징은 아스케이 특징이 있는데요. 5톤 트럭의 모든 시스템이 다 담길 수 있는 컴팩트한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파 방해를 받더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거리가 탐지 거리가 약 60km까지 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대전 뭐라고 하셨죠? 기능 말씀하실 때 대포병 레이더 말씀이십니까? 대포병 레이더의 기능이 그러니까 이게 포탄이 날라오면 이거를 레이저가 아니라 그 어떤 전자기파를 쏴가지고 이걸 탐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탐지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포병 화력이 발사를 했으면 즉각적으로 그 포병 화력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병들은 첫 탄이 날아왔을 때 그 탄이 어디에서 날아왔는가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아서-K하고 그 전 모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전자전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전파 방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좀 속수무책이었는데 북한도 이제 전파 방해를 발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탐지 거리가 더 비약적으로 늘어난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다시 여쭤봤고요. 북한의 3대 침투 전력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면서 3대 침투 전력이 준전시 상황이 다 나왔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3대 침투 전력이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쉽게 언론에서 이미 다뤄졌지만 세 가지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은밀하게 기동하는 게 침투거든요. 적지,
우리가 타격하려는 목표에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는 게 침투인데 예. 이걸 하기 위해 세 가지 수단이 뭐냐? 일단은 공기부양정. 공기부양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바다 위에서 떠서 가는 것도 있지만 늪지라든가 예. 도로나 이런 데서 떠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들어와서 상당히 안 좋은 지면이나 노면을 어느 정도까지 기동을 해서 신속하게 병력을 상계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추적하기 힘들다. 네. 그래서 이제 잠수정, 잠수함으로 나눠지는데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이제 150톤급 배수량이 150톤급 이하를 이제 잠수정이라 그러는데 이제 근건에 잠복하고 있다가 이제 근건에서 이제 뭐 이제 침투 요원들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기뢰를 갖다가 부설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그보다 좀 큰 잠수함들은 공격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수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군의 선박이라든가 뭐 우리 상선들을 노릴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 60% 정도가 거의 소형 잠수함 또는 잠수정입니다. 그래서 침투 쪽에 이제 주로 주안이 좀 목적이 많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북한군 잠수함들은 비교적 재래식 잠수함이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재래식입니다. 일단 엔진 자체가 발전 자체 디젤이니까요. 이제 그걸 고려하더라도 정숙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게 왜 무기의 정숙성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바닷속에서 물체를 탐지하는 건 소리밖에 없거든요. 소나 또는 이제 자력으로 찾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끄럽다 그러면 소나에 더 쉽게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투력이 떨어질 수 있다. 기민성이 떨어지긴 한다. 하지만 이제 보유 대수가 거의 70여 이상, 70여 척 이상이 있으니까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시 못할 전력인 세계 거죠. 최대 뭐 잠수함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가 개수로는 그렇습니다. 아, 개수로만 그런 거예요? 개수로만. 근데 그 잠수함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이런 표현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 잠수함이 어디서 발진했다 이걸 알게 되면은 찾아내기가 쉬운데 처음부터 어디에 그 원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찾아내기 힘듭니다. 뭐 초계기라는 것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초계기 같은 경우에는 소나라든가 이런 걸 띄워서 우리 함정 이 부근에 우리 함정이 있으니 접근하면 너는 걸린다. 이런 경고를 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잠수함과 관련돼서는 좀 노후화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옛날에 만들어진 잠수함을 그대로 도입한 것도 있고요.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은 어떤 잠수정으로 정밀한 공격을 해상전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후방 교란이 목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 침투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침투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해상 전력의 전밀 전장 능력보다는 그쪽에 주안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저희가 잠수함 얘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3대 침투 전력에 대비를 해서 우리 한미연합군도 탄력적으로 검토했던 그런 어떤 무기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비행기도 있고, 뭐 잠수함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어떤 그 전력들이 이제 투입될 예정이었고 투입된 것은 또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투입 예정으로 들어왔던 것들은 이제 전략 무기라고 그럽니다. 통상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그 B-52, B-2 그다음에 샤이엔 6,900톤급 핵 추진 잠수함인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이야기가 들어왔었는데 이 전략 무기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아주 큰 힘을 영향력을 미치는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 산업 기지나 이런 걸 쑥대밭에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인데 일단 B-52부터 설명을 하자면 B-52는 등장은 1950년대 처음에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꾸준하게 개수를 해서 현대전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그 최고 속도가 이제 이제 시속 1,000km 정도가 나오고 작전 반경이 한 7,200km가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항속거리가 한 15,000km.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감에서 발진한다면은 뭐 그냥 바로 한국까지나 수시간에 오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제압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투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래식 탄부터 시작해서 뭐 스마트 탄이 이제 내장되어 있는 폭탄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핵탄두까지를 장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위력이 큰 타격 수단을 하늘 위에서 제압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공포감을 떨겠죠. 이제 B-52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B-52로도 좀 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언급이 됐던 게 B-2 스피릿, 저승사자로 불리는 그런 녀석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 무장 탑재량, 폭탄 탑재량이 약 22톤 가까이 됩니다. 예. 항속거리도 한 8,000에서 한 12,00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미국 본토에서 오면 뭐 한 15시간 뭐 이 정도 걸립니다. 대략 예. 걸리는데 이제 가장 무서운 점은 B2 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것도 아주 무시무시하게 가오리, 검은 가오리처럼 생겼거든요. 네,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가는 게 저거. 네, 저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더에 거의 안 걸린다라는 겁니다. 레이더에 스텔스 아예 기능이 있다는 전혀 잡히지 않는 건 아닌데 예. 거의 찍히더라도 이게 물체가 어떤 크기의 판명이 되기 힘들 정도로 이제 레이더에 판독이 점 되는 거죠. 수준으로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고도에서 휘젓고 다닌다 그러면 예. 북한의 입장에서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날라오는지 모르는 거죠. 어. 마치 눈 감고 있는데 예. 샤워 우리 그 샴푸하다 눈에 뭐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이 따갑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때 허둥대둥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당하는 거죠. 아, 속수무책이네요. 네. 뭐 그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협상의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런 분석도 네. 나오고 있었고요. 예.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전면전 상황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남북의 군사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일각에서는 뭐 남한 쪽은 뭐 질 쪽으로 우위하고 네. 북한 쪽은 수적으로 위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곤 하던데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북한군을 바라볼 때 예. 하나의 어떤 공포화된 정형화된 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 예. 뭐가 많다, 예. 뭐가 있다 예. 이런 느낌의 것들. 이게 있으면 우리가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들이 되게 많이 가는데 네. 차곡차곡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응 전력이라는 건 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도 이런 것들 다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정된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압할까를 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로도 상당히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예. 이제 단지 이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뭐가 문제냐면 네. 북한을 제압할 수는 있으되 예. 네. 북한이 예를 들면 이제 장사장포 하나를 얘기를 들어보죠. 예. 이거 개전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시간당 10,000발 정도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우리가 막 사전에 요격을 하고 미국의 뭐 우리가 이제 그 먼저 원점을 공격을 하겠죠. 네. 탄 일일이 그 탄을 한다기보다는 네. 원점을 공격을 할 텐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발의 일부가 떨어지더라도 예. 수도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이번 기회에 우리 북한을 확실히 누르자, 싸우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물론 그 의지는 저도 높게 삽니다만 네. 그렇게 했을 때 싸웠을 때 아픈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번에 우리가 보면 그 우리의 부사관 2명이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네. 심대하게 마음이 아픈 일인데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면전으로 갔다 그런다면 물론 이기긴 이길 겁니다. 네. 며칠이 걸리든 뭐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모르겠지만은 전쟁은 예. 우리가 이기겠지만 우리도 입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러니까 질과 양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닌 아니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궁금한 게 이제 뭐 국방 전문 기자시니까 네. 우리의 군사력, 뭐 물론 질적으로 우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 사태를 봤을 때 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전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북한보다 뛰어나긴 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들이라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성 체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그 위성이라든가 통신 네. 전자 장비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적인 부분에서 묶여 있는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이 아직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이제 연구 개발이라든가 네. 국방에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네. 군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북한군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너무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더 말단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창의적인 방향으로 전투 전기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예. 그런 교육 방식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네.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근데 도발의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게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도발의 가능성, 문 기자께서 보시기엔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북한이 회의를 임하는 자세도 그렇고 네. 뭔가 다급하게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다 얻기 전까지는 북한도 아마 더 도발적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네. 이번 교훈을 잊어버리고 망각을 해버린다면 또 다시 한번 슬금슬금 자신들의 어떤 도발 의지나 이런 걸 보일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런 뭐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형철 디펜스 21플러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